바이스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나라는 앞에 있는 나라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발전시켜야 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불과 수십 년 전, 반세기 전만 해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국가들과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국가들에게조차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나라라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젠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방문도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북중미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이 한 가정의 딸과 엄마가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순간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타리카 매체 라떼야는 코스타리카의 칼데론 구아르디아 병원에서 모녀간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딸 비앙카 양이 어머니인 자넷 부인을 위하여 간 일부를 기증했고 성공적인 간 이식 수술이 실행되었는데, 이 수술이 성인 대 성인 간 이식 수술로는 칼데론 구아르디아 병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간 이식 수술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병원의 전문의들이 이번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국의 아산병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의인 바네사 로페즈 자라 박사는 19시간이 걸린 이 수술은 한국 병원에서 배운 기술을 100% 재현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대한민국은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간 이식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 성공률은 무려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 이식 분야는 물론이고 2021년 기준 OECD가 발표한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인 80.7세보다 높은 83.5세이며 의료 접근성과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병상수 또한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의료 비용도 국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 인력이 풍부함은 물론 그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최첨단 의료 장비도 독보적임은 물론 의료 기술 또한 앞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기술의 혜택을 입은 것은 코스타리카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매체 걸프뉴스는 의료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이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의 의료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중 하나로 선진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의들이 다수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의 높은 생존율과 수술 및 회복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런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감리교 대학병원 이식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이슨 박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는 성공적인 한국의 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을 해외 전문의에게 전수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년 미국, 유럽, 중동의 많은 의사들이 한국의 여러 병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55개국 1392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데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의사들을 가장 많이 파견한 상위 5개국은 314명을 파견한 사우디아라비아, 205명을 파견한 몽골, 146명을 파견한 러시아, 116명을 파견한 중국, 그리고 115명을 파견한 카자흐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 의사들에게도 한국 의료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9월 협약을 맺고 의사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이후 2016년 쿠웨이트 보건부, 2018년 두바이 보건청, 바레인 방위군 왕립 의료 서비스와도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들 덕분에 중동의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최신 의료 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들은 연구 활동 및 학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델 사이드 알감디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의학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환경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교수님들과 동료들로부터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어려운 업무에 대한 분담 방법, 새로운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
한국의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델 사이드 알감디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중동의 의료진들이 전문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선별된 병원에서 고급 교육을 제공한다는데요. 여기에는 마취, 방사선 및 신경외과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는 기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어 필수 교육과 병원 관찰 교육으로 구성된 사전 프로그램 후 부서 및 병원 교수진을 선택하여 1, 2년간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국가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땐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은 국가들의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일명 웰니스 관광 혹은 의료 관광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경이 막혀 우리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던 외국인 환자들의 숫자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2021년 14만 6천 명에서 2022년 24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의료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누적 관광객은 무려 32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총 192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많이 방문한 진료 과목은 내과로 26%가 넘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그 분야를 더 늘리기 위한 정책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관광만큼이나 의료 관광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있어 큰 메리트를 줄 수 있기에 육성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메디컬 코리아라는 한국관광공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웰니스 전문 매체 코퍼레이트 웰니스 매거진도 한국의 우수한 치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의료 전문 매체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웰니스 관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선진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고 웰니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이 양방은 물론 한방에 K-뷰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의료 서비스와 한옥스테이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K-웰니스 상품을 또 다른 주력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는데요.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국가 독일의 매체 도이치빌레는 의료 관광 산업이 수년간 성장해왔고 세계화에 힘입어 독일, 미국, 한국과 함께 튀르키예와 태국이 의료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다면서 현재 이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기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 이후 다시 의료 관광에 붐이 불기 시작하고 있고 이 시장은 앞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다양한 국가들이 치료 기간에 맞춰 더 길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의료 관광이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전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며 이런 부분을 살려 웰니스라는 특화된 관광 상품의 경우는 선점하기만 한다면 그 경쟁력은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진료를 경험해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크게 체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계 분들로부터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험과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성심을 다한 치료로 고마움을 느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에 헌신하신 의료진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에 우리 의료 기술이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건강을 되찾는 모습들은 어찌 보면 비단 국가 산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도약한 것을 보여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